자, 군사 영어로 배우는 작전 둘째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군사 영어로 배우는 작전의 전체적인 어떤 장의 구성과 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군사 영어로 배우는 작전은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또 연합 및 합동작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또 군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서를 가지고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연합 및 합동작전에 대해서 원칙과 또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대략적으로 목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재에는 전체적으로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는 이제 통합 활동과 원칙, Unified Actions and Fundamentals, 전쟁의 수준, 전쟁의 원칙, 또 지휘관계, 합동작전의 개념과 합동작전 시 각군의 역할, 그리고 지상작전의 원칙, 전장 편성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전투 지휘에 관한 즉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visualization이죠. 그 다음에 이 작전 명령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이것을 description, 즉 기술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떻게 supervision, supervise,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작전 수행 감독에 관한 내용들, 전투 지휘, 배럴 커맨드죠. 배럴 커맨드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공격 작전의 내용입니다. 공격 작전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격 작전의 구조, 여건 조성 작전과 결정적 작전, 그리고 작전 지속 유지 작전, 또 기동의 형태, 포위, 돌파, 정면 공격과 같은 이런 기동의 형태들에 대한 학습 내용이고, 공격 작전의 유형이 있죠. 공격 작전의 유형은 이제 포위, envelopment, penetration, 돌파, 포위 돌파가 이제 기동의 중요한 형태라고 그러면, 공격 작전의 형태에서는 이제 공격 작전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쭉 논의를 하는 우회기동 같은 것이죠. 대표적인 게 turning movement,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이런 우회기동, 이런 등이 하나의 공격작전의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방어작전이 이제 챕터 4에 방어작전이 있고요. 방어작전의 목적과 특징, 방어작전의 유형의 지역방어냐, area defense 또는 mobile defense, 기동방어 같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이제 stability operation, 안정화 작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전 보장 활동, enabling activities, actions, 즉 작전 보장 활동, 정보 우위, intelligence superiority와 전투 근무 지원 CSS, combat service support, 전투 근무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해서 총 6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1장과 2장의 이런 내용들은 다 또 중요한 개념들은 이렇게 장별로 참고사항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내용이 많고요. 자, Unified Action and Fundamentals, 통합활동과 원칙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2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교재 구성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본문이 있고요. 전쟁의 수준 같으면 이제 본문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 본문에 딸려 있는 영문 해설, 즉, 영어에 대한 해설이 이제 딸려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나오고요.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단어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해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해석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쭉 도식화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본문 나오고 단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문장이 해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본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적인 내용, 뭐 철수라는 개념이 이제 withdraw, 꼭 뭐 군사 영어가 아니라 철수의 개념이, 교리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상태 end state,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개념이죠. 이 최종 상태의 개념이 과연 end state라는 걸 뭐 군사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종 상태의 컨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각 장절별로 필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투와 교전과 타격,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죠. combat, engagement, strike. 어떤 전투의 어떤 하나의 그 사이즈별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본문 내용, 단어와 건접 전투, 전투 지원, 전투 근무 지원의 개념. 이런 사실 이 참고 자료 내용만 좀 공부를 해도 뭐 군사 영어 외에 군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사실 되겠죠. 자, 오늘은 전쟁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Principles of War 하면 전쟁의 원칙이에요. 이 전쟁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이게 주어죠. Nine Principles of War. 전쟁의 원칙 주어예요. 이게 주어가 이게 동사죠. Provide. 제공한다. 목적어가 나오겠죠. 직접 목적어. General Guidance.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삼형식 문장이에요. 전형적인. Nine Principles of War provide general guidance. 뭐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사실 이 문장을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부가적. For conducting war.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뜻이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게 전쟁의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 개의 레벨에서 논의하는데, strategic, 자, strategic 액센트 위치 주의해야 되죠. strategic, 전략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tactical 하면 전술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strategic과 tactical 사이의 레벨이 operational, 작전적, 즉 전략적 수준에서의 전쟁을 우리가 논하고요. 전술적 수준에서 전쟁을 논하고 작전적 수준에서 전쟁, 이 세 수준이 이제 전쟁의 수준인데요. 이 전쟁의 수준에 기반을 두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뭐라고요? Nine Principles of War, 전쟁의 9대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용어 정리 되어 있고요. 무투와 뭐 전쟁 위의 작전인데요. 무투와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목표의 원칙이죠. 목표의 원칙. 자, 목표의 원칙 하면 이제 direct every military operation, 모든 군사 every military operation, 군사 작전을 direct, 집중시켜라, 지향하라, 이 말이죠. 지향하라. 여기는 뭐 direct라고 발음해도 좋고 direct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국과 영국식의 발음 차이고요. 모든 every 각각의 every military operation, 모든 군사 작전을 지향하라. toward 하면 전치사죠. 뭐뭐의 방향으로, 이 말이죠. a clearly defined, 분명하게, 부사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defined, 정의된 그러한 방향, 그죠? 명확하게 정의되고 결정적이고 decisive, 결정적이고 attainable, 획득 가능한 objective, 이거 목표입니다. 목표. objective하면 목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런 형용사가 아니고 의미가요. 우리가 subjective 하면 주관적인,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objective, 명사로서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 military objective 하면 군사 목표, national objective 하면 국가적 목표, 뭐 이런 뜻이죠. 즉, 이 목표의 원칙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defined, 정의가 되고 결정적이고 획득 가능한 objective, 목표를 향해서
every military operation, 모든 군사 작전을 지향하라. 이게 목표의 원칙의 정의예요. 그죠? 목표의 원칙의 정의죠. 그 외에 이제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밑에 본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t the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 항상 이제 전쟁의 수준은 우리가 전략적 수준과 전술적 수준, 또 그 중간인 작전적 수준에서 논하기 때문에 늘 이러한 개념들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군사 용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오브젝티브 목표, 군사 용어 목표라는 것요. theater, 전구라는 뜻인데요. 전구라는 내용도 이제 뒤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라는 내용, end state, 최종 상태인데요. 자, 전구, 최종 상태, 전구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사실은 뒤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라는 내용이 다 사주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political ends, 이런 정치적인 목적, 이건 뭐 꼭 군사 용어라기보다도요, 일반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죠. 자, 하이어 헤르코를 상급 사령부 또는 상급 본부, 헤르코르 하면 본부 이런 뜻인데요. 상급 사령부의 어떤 그 목적,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구로 표현, 여기 이제 전구라는 말을 이제 생소하니까 여기에 전구는 단일의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해공 작전이 실시되는 지리적 지역입니다. 지리적 지역. 지역이에요. 전구. 전쟁이 작전이 수행되는 장소를 우리가 전구라고 그럽니다. 한반도 전역. 전역은 하나의 그 1년의 작전 수행이라는 전쟁의 1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전쟁이라고 그러면 장소는 전구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작전은 연속적인 작전은 전역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이라고 하죠. 전역과 전구 이런 말들은 strategic level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이죠. 작전적, 전략적 수준에서. 우리가 보통 tactical level에서는 전구나 theater나 이런 캠페인, 전역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전략적 수준에서 우리가 전쟁을 논할 때는 theater 하면 작전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규모의 광활한 작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지상, 해상, 공중 작전이 실시되는 지역적, 지리적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군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이어서 반격 작전을 수행해서 평양을 공격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구가 이제 장소가 결국은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의 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종류의 어떤 지해공 작전이 수행되는 작전 자체는 광범위한 어떤 연속적인 작전 자체는 전역이라고 합니다. 캠페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전역과 전구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자, 두 번째 원칙이 이제 공세의 원칙이죠. 공세의 원칙. 공세는 offensive 또는 offense라고 합니다. offense. principle of offense. 공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seize, z 발음, 떨리는 발음, 입천장과 혀가 닿아서 z 이렇게 떨려야 되죠. seize, retain and exploit initiative. 자, initiative 하면 여기서는 주도권이라는 뜻이에요. 주도권, initiative. 주도권을 장악하라, take initiative. 자, 우리가 뭐 전투에서는 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initiative, the initiative. 아예 이오 모음 앞에서 정관사는 D로 발음하죠. the initiative. 주도권을 seize 장악하고 retain 보유하고 exploit 확대하라, 이용하라 이런 말이죠. exploit는 전과 확대하다, exploit the success, 전과를 확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exploit입니다. 공세의 원칙을 가장 잘 핵심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바로 센텐스가 이 센텐스죠.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이용하라. seize, retain and exploit the initiative. 그 다음에 공세의 원칙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해당 본문의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중요한 군사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공세 행동, offensive action, 그죠? 그 다음에 situation, 상황, 그죠? 그 다음에 tempo, 공격 작전의 속도,
행동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freedom of action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내용들 다 뒤에 이제 또 컨셉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reedom of action 행동의 자유, vulnerability 취약점이죠. vulnerable 하면 취약한, vulnerable 취약한 이런 뜻인데요. 이 명사형의 vulnerability입니다. vulnerability, exploit vulnerability, enemy vulnerability겠죠. 적의 취약점을 이용해라, 그죠? 그 다음에 상황 변화, changing situation 이런 상황 변화고요. 이런 중요한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세 작전, 공격의 목표의 공세의 원칙이 되어 있고요.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 주도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어떤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군사적으로 주도권은 이런 개념. 적극적인 행동으로 적을 불리한 위치로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대로 아군의 의지대로 전투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주도권이죠. 이 주도권 확보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장 상황을 실시간에 파악하고 전투지로서 과감하게 선제, 신속한 공격, 기민한 속도에 의해서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적의 중심, center of gravity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적의 중심, 이 중심이 파괴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적의 싸울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은 성공적인 작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center of gravity입니다. 중심의 개념이죠. 중심과 핵심 표적을 핵심 표적이라는 것은 뭐 적의 기갑부대라든지 또는 적의 중추신경인 지휘 통제 시설, 전쟁 지도부 이런 어떤 표적들을 이야기하죠. 핵심 표적을 조기에 식별해서 타격하고 무력해서 이 적의 약점과 취약점에 대해서 기습과 기동과 집중을 해서 계획을 짓거나 하되 실시는 붕거나 해서 공격 시에는 초전에 조성된 충격을 적에게 계속 강요하고 방어 시에는 신속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도권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중의 원칙이죠. 다음 세 번째 집중의 원칙인데요. 굉장히 또 mass라는 거죠. mass, concentrate 하면 집중시켜라 이런 명령입니다. 명령 동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명령문이죠. 영어적으로 concentrate 집중시켜라, 무엇을 집중시켜라,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겠죠. The effects of combat power 하면 전투력입니다. combat power는 전투력의 효과입니다. effect는 전투력의 효과를 concentrate 집중시켜라 이런 뜻이죠. 어디에 at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At the decisive place and time.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시키라. 이게 집중의 원칙이에요. mass입니다. mass. 집중의 mass라고 하는데 mass. 집중의 principle of mass입니다. 집중의 원칙이죠.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시켜라. 이게 집중의 원칙이에요. 한 단어로 다 한 문장으로 집중의 원칙을 설명할 수가 있죠. 본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combat power,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용어들, combat power, overwhelm 하면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용어로도 많이 쓰죠. overwhelm, 상황톤, 전투력 발휘 요소, elements of combat power. 이것은 나중에 또 한 장에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전투력의 발휘 요소, 전투력 발휘 요소, 뭐 주도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네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audacity, 뭐 대담성, 뭐 이런 요소들을 나중에 학습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자, joint라는 것은 합동이라는 말이죠. 합동. 방어 체계, defense system 이런 군사 용어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본문 내용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직역으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직역을 해놓고요. 직역을 하는데 너무 어색한 것은 약간 의역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직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병력 절약의 원칙이죠. Principle of Economy of Force. 자, Economy of Force 하면 이제 병력 절약 이런 뜻이죠. 이 병력 절약의 원칙은 한마디로 allocate 하면 할당하라 이 말이죠. 할당하라. allocate 할당하라. 뭘 할당해요? Minimum Essential Combat Power. 최소한의 필수 전투력입니다.
minimum essential combat power, 최소한의 필수 전투력을 allocate, 할당하라. 어디에? to, 뭐뭐에 이 말이죠. secondary effort, 부차적인 노력 이 말이죠. 부차적, 중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곳에 최소한의 필수 전투력을 할당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은 결국은 중요한 곳에 병력을 집중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병력 전략은 중요하지 않는 곳에는 최소의 필수 병력만 배치하라는 것이죠. 경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배치하고 나머지 이 병력을 전략해서 병력을 중요한 곳에 적의 주공이 지향하는 방향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라는 게 병력 절약의 원칙입니다. 집중의 원칙과 병력 절약의 원칙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내용은 반대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본질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병력 절약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단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과업이라는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션과 과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의 어떤 개념. 과업이라는 것도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무는 미션이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업이 있죠. 그 밑에 수행해야 될 각 부대 과업이 있는데 그걸 태스크라고 그래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을 우리가 태스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미션은 임무죠. 이런 내용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기동의 원칙이죠. maneuver 하는 게 principle of maneuver, 기동의 원칙이죠. place the enemy. place는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여 있어요. 위치시켜라 이 말은 배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배치하라 이런 뜻. place the enemy, 적을 배치하라 이 말이죠. 어디에?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disadvantageous 발음 액센트 위치에 유의해죠. 불리한 위치에 적을 갖다 놓아라 이 말입니다. through 뭐뭇을 통해서 하는 전치사죠. flexible application of combat power, 전투력의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어떤 적용을 통해서 이 말이죠. 융통성 있는 전투력을 사용해서 적을 불리한 위치로 배치를 시키라. 이게 기동의 원칙이에요. 내가 먼저 기동함으로써 적을 불리한 위치로 갖다 놓는 것이죠. 결국은 나폴레옹이 늘 이 기동의 원칙에 의해서 늘 우위에 섰죠. 그래서 늘 적보다 먼저 움직이고 적보다 빨리 움직여서 늘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수행했죠. 이게 기동의 원칙이에요. 내가 유리한 위치에 먼저 가 있게 되면 결국은 적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기동의 원칙입니다. Place the enemy, 적을 disadvantageous position,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라. Through the flexible application of combat power, 전투력의 융통성 있는 사용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기동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들이 쭉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용어들, 중요한 용어들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maneuver 하는 이런 기동, maneuver, 그죠? exploit success, 성공을 확대하다, firepower, 화력이죠. information, 정보, 첩보라고 되고 정보라고도 합니다. intelligence를 우리가 정보로 쓰기도 하고요. 또 information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와 첩보를 구분할 때는 information은 첩보로 쓰고요. 그 다음에 intelligence를 정보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는 information이라고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protection, 방호, 부대 방호, unit protection,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융통성, flexibility, 그죠? 집중, mass, surprise, 기습이죠. 기습, economy of force, 병력 절약이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본문 내용들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 통일의 원칙 다음이죠. 여섯 번째가 지휘 통일의 원칙이죠. 자, 이것은 지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예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이거죠. ensure 하면 뭐 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보장하라 동사로 쓰였죠. ensure unity of effort, 이 지휘 통일의 노력의 통일이죠. 직역을 하자면 노력의 통일인데요. 지휘 통일, 노력의 통일을 보장하라 이 말이죠. under 뭐뭐 아래에서 이 말이죠. under one responsible commander,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지휘관 아래에서 노력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지휘 통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unity of command, principle of unity of command, 또는 뭐 unity of effort 해도 좋아요. 노력의 통일, 지휘의 통일 같은 의미입니다. For every objective, 모든 목표에 대해서,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말이죠.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지휘관, one responsible commander, 단일의 책임 있는 지휘관 아래에서 모든 부대의 노력을
insure, 보장하라 이 말이죠. 지휘관이 두 사람이면 안 되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뭐 이게 지휘 통일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가 전쟁 사례를 통해서 지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전에서 실패한 사례가 엄청 많죠. 자, unity of command, 지휘의 통일, 지도, direct는 지도, 이런 coordinate 협조, cooperation 협동, coordination 협종, 협동과 협조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본문에 대한 해설, 그리고 협동과 협조의 차이점들 이런 개념적인 어떤 설명들이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곱 번째가 경계의 원칙이죠. 이 경계의 원칙이라는 것은 never permit 하면 결코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죠. 결코 허용하지 마라. enemy 적이 자 permit A to B죠. A가 B 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는 사형식 동사죠. permit 적이 결코 unexpected advantage 예기치 않은 이점이죠. unexpected advantage 예기치 않은 이점을 acquire하면 획득하다 이 말입니다. 얻도록 적이 예기치 않은 이점을 얻도록 결코 허용하지 마라 라는 게 경계의 원칙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면 적의 기습에 의해서 우리 병력에 상당한 전투력의 손상이 오죠. 그래서 never permit the enemy to acquire unexpected advantage. 적이 예기치 않은 이점을 얻도록 결코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과 단어 정리들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단어들 많죠. single commander, 단일 지휘관, 협동, cooperation, 협조, coordination, 그 다음에 measure 하면 뭐 measure, control measure 하면 통제 방책 뭐 이런 뜻이고요. conflict, 분쟁. 여기에 정보, 감시, 정찰, ISR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죠.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이렇게 뭐 길게 우리가 안 쓰고 ISR, 정보, 감시, 정찰 이렇게 쓰죠. ISR. 이런 중요한 개념들. deception, 기만이죠. 기만. deception. 군사 기만하면 military deception에 양동작전, 양공작전 나오죠. 양공은 feint라고 그러고요. 양동은 demonstration 그럽니다. 양공작전을 우리가 하나의 military deception, 군사 기만이라고 그러는데요. feint, 양공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emonstration, 양동은 실질적인 행동보다는 그냥 show of force, 부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기만을 하는 것이죠. 이 기만 작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디셉션에 대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이렇게 경계는 전투력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로부터 시작해서 경계에 대한 본문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상세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 작전의 위협이 낮은 환경에서조차도 경계는 강조되어야 된다. 자, 경계는 우리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죠. 지휘관이 경계에 실패하면 크게 문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적이 예기치 않는 어떤 이점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아군의 전투력 상실로 오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만에 대한 개념 나오죠. 기만은 어떤 것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아까 설명했던 양동과 양동의 개념도 나오네요. demonstration, 양동과 양공, feint motion 우리 축구 중계할 때 많이 듣죠. 그겁니다. feint라는 게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feint motion 하면 행동을 속이는 것이 오른쪽으로 갈 듯 하면서 왼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몸을 틀면서 이런 거 feint motion이라고 그러죠.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양동은 이제 결정적인 어떤 작전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무력 시위 같은 것인데요. 양공과 비슷하면 적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틀리다는 게 양동이죠. 양동과 양공에 대한 세부 설명도 또 여기 있습니다. 비대칭 작전 asymmetric operations 굉장히 중요한 현대전의 개념이죠. 비대칭 작전 asymmetric operation 비대칭 작전에 대한 개념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여덟 번째 이제 기습의 원칙입니다. surprise죠. surprise, 기습의 strike the enemy, 적을 타격하라 이 말입니다.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죠. 어디에서? at a time or place, 시간과 장소에서 이 말이죠.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죠. 또는 방법 면에서 in a manner는 여기서 뭐 예의 범절이 아니고 manner가 아니고 방법입니다. 방법, way, method 같은 말이에요. at a time or place or in a manner
for which he is unprepared. 자, he는 여기서 enem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enemy, enemy를 받는 겁니다. 자, 저기 be prepared, be unprepared 하면 for 하면 무엇이 준비되지 않다 이 말이죠. be prepared for 하면 무엇을 준비하다 이런 뜻이고요. be unprepared for 하면 무엇을 준비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저기 준비하지 못한, 저기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저기 대응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서 적을 타격하라 이 말이죠.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적을 타격하라는 게 기습의 원칙이죠. 이 기습의 원칙의 정의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기습의 원칙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surprise is the reciprocal of security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 surprise 기습이고요. adversary 뭐 적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enemy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combat multiplier 전투 성수고요. 정보 우위 information superiority 또는 intelligence superiority. asymmetry 하면 비대칭이라는 뜻이에요. asymmetry 명사고요. 형용사는 asymmetric이죠. symmetric A가 없으면 이제 균형적인 이런 뜻이에요. 반대 A가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죠. 대칭이라는 뜻이고 symmetry 하면 여기 A가 붙으면 asymmetry 하면 비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이 되어버리죠. 이런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간명의 원칙은 이 간명이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다는 약자예요. 간단 명료하다, 간명, 간단 명료하다, 즉 simplicity. simple의 명사형이 simplicity거든요. simplicity, principle of simplicity예요. prepare, 준비하라, clear, 명쾌하고 uncomplicated, 복잡하지 않은 이 말이에요. complicated란 복잡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앞에 un이 붙으면 복잡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clear, 분명하고 uncomplicated, 복잡하지 않은 plans and plan은 여기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 작전 계획을 말하죠. operational plans, 계획.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은 계획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clear, 분명하고 concise, 간결하다, 간결한 명령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자, 계획과 명령이죠. 계획과 명령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에서 가정이 빠져버리면 작전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명령,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clear, 명백하고 concise, 간결한 그런 명령을 준비하라, prepare, 준비하라 이런 말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이 원형 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thorough, 이거는 thorough가 아닙니다. o가 붙었죠. thorough, 철저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thorough, complete하고 같은 말이에요. 철저한 이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단순한 계획과 명쾌하고 간결한 명령을 준비하라. 자, 우리 작전 명령이 예하부대에 하달되는데 막 장문이고 뭔 뜻인지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고 행동을 하기에 어떤 명쾌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령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좋고 늘 이러한 간결한 명령과 계획을 작성해서 예하부대로 하달을 해야 되겠죠. 이게 간명의 원칙이에요. simplicity, 심플의 명사형이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단어들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MET TC 같은 요소들 중요하죠. 전술적 고려 요소, MET TC, Mission Enemy, Train Troops and Time Train Troops, Civilian Consideration 이런 약자인데요. 즉 상황, 지형, 기상, 가용시간, 민간인 고려요소 이런 약자인데 전술적 고려요소 또는 뭐 전투력 운용 고려요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술적 고려요소. 늘 우리가 MET TC를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화되어 있죠. MET TC가 그런 의미입니다. 전술적 고려요소 또는 전투력 운용 고려요소 이렇게도 씁니다. 같은 말이죠. 이 MET TC 요소, factors 요소죠. factors of MET TC 하면 MET TC 요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명령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명의 원칙이 중요하죠. 단순한 계획과 명확하고 간결한 명령은 오해와 혼돈을 감소시킨다. 이런 개념이 이제
그 다음에 이 메타TC를 고려해서 이 감명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 시간에 맞춰 실행되는 단순한 계획이 때늦게 실행되는 구체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실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제대의 지휘관은 복잡한 작전 개념의 명백한 이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하부대가 이해할 수 없거나 예하부대가 또 이렇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예하부대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하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감명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트TC 전술적 고려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미션, 여기 아주 뭐 잘 설명되어 있죠. 미션 M 약자죠. enemy, 적, ME, terrain 하면 지형이라는 뜻이에요. weather, 기상이죠. 지형 및 기상. 그 다음에 troops, available 하면 가용한 이 말입니다. 가용한 troops, 병력 이런 뜻이에요. time, available, 가용한 시간. 그 다음에 civil considerations, 민간인 고려 요소 또는 civilian 뭐 consideratio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civil consideration.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메트TC 우리가 전술적 고려 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메트TC 요소를 끊임없이 고려를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죠. 작전 계획과 작전 명령의 차이점, 가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가중, 어쌔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 9가지의 우리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투 지휘에 대해서, 지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Command Relationship, 즉 작통, 작전 통제, OPCON, Operational Control, 또는 COCOM, 작전 지휘, Taken, 전술 통제, Taken, Tactical Control, 그 다음에 Support, Administrative Control, Admin Control, 그죠? ADCON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